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나사로 나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은 나사가 다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한 달 동안 해도 너무 많아. 한 달 동안 해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사의 시설들의 조금 역사와 시설들의 중심을 둬가지고 한번 오늘 나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시면요. 나사죠, 나사.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거 외우고 다녔어요. 그렇죠. 꼭 풀네임을 말해. 그렇죠. 중학교 땐 그랬어. 맞아요. 너무 추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추해. 저 NACA가 원래 나사의 이제 전신이죠. 낙하. 아까 예. 저기 이제 공식 엠블럼이고 이제 밑에가 공식 휘장인데요. 1915년대 그때 막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막 전투기라는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쓰이기 시작해요. 전투기라는 것들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행기의 폭격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저 시설이 제2차 대전 때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저번에 한번 다뤘던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1호가 샤크였죠. 네, 1957년에 소련에서 우리도 하지 못했던 미국도 하지 못했던 윈공위성을 인류 최초의 우주로 그래서 예. 저 스푸트니크를 쏘고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이 한참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소련이 쐈어. 오. 그래서 급하게 낙하해서 로켓을 준비를 합니다.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심지어 두 번째를 쏩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던 라이카를 강아지를 실어가지고 두 번째 예.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미국에서 로켓을 준비를 해서 벵가드 로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하잖아요. 빨리 쏴야죠. 그래서 1957년 12월에 저게 이제 1월이 스푸트니크 1호가 10월에 발사되고 2호가 11월에 발사되는데 12월에 바로 저 벵가드 로켓을 발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발사를 시키는데 저게 첫 번째 인공위성이었는데 보시면은 오. 다 무너지죠. 야. 저게 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쏠 거라고 하고는 있었는데 저게 너무 그렇죠. 급하게 준비를 하다 예. 보니까 많은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폭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네. 저 당시만 해도 나사가 쏜 거는 아니었어요. 저 당시만 해도 57년이니까 나사는 없었어요.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입니다. 예. 이것도 나사가 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저기서 낙하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던 임무 중에 하나로 수행을 해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쏩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관측도 하고 뭐 하는데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사람 셋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로켓을 가볍다는 거죠. 맞아요. 15kg 정도밖에 안 됐다고 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쏘기는 썼어요. 예. 그런데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잊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소련에 뒤져가는 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죠,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8년 7월 29일에 항공우주 조약이라는 거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서명을 하고 그게 이제 나사의 기본 설립 근거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낙하가 통째로 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인 임무가 주어져요. 낙하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주로 폭격의 임무가 있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나사로 넘어가면서 바로 우주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사라고 불리는 거는 한 기관이 아니고 여러 연구팀, 여러 시설, 그 다음에 여러 발사체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 있는 기관이 통틀어서 나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 나사의 산하 기관, 그러니까 나사 연구 기관들이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정말 많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이제 보통 지금 JPL 흑장로 교수님 JPL 나왔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예. 네. 하나하나 오늘은 저 모든 기관들을 솔직히 말해서 하나하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 오늘은 저기서 중요한 8개 정도의 기관들을 한 번씩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헤드쿼터죠. 그렇죠. 본부입니다. 본부. 헤드쿼터. 본부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 있겠죠. 중요한 데 있습니다. 바로 수도에 있죠. 수도에. 워싱턴. DC. 그 헤드쿼터는 네. 뭐 하는 데겠어요? 업무를 보는 거고 나사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나 무언가를 이뤄내기보다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돈, 예산, 나사의 예산을 따오고 프로젝트를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들로 이제 정부와 딜을 하는 이런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곳인데 그동안은 그냥 나사 헤드쿼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알죠. 너무 유명한 나사의 숨은 영웅들의 예. 새 여자 영웅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분이 이제 그 수학 천재. 예.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조종사. 그쵸,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맨 엔지니어. 저분이 맞아요. 메리 잭슨이라는 맞아요. 분인데 메리 잭슨. 메리 잭슨이라는 분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도로시 도로시 본. 행정. 정말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포트란 해가지고 다 이제 예. 끌고 다니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맨 왼쪽에 메리 잭슨이라는 분이 이제 엔지니어였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이 헤드쿼터의 이름을 메리 잭슨 헤드쿼터라고 부릅니다. 아, 멋있다. 이제 그게 헤드쿼터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익숙한 시설이 있어요. 바로 여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입니다. 이게 플로리다에 있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 가장 유명한 발사기지. 그렇죠. 모든 우주선이 발사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케네디 그렇죠. 스페이스 센터고요. 저 밑에 건물이 이제 저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저게 네.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가 있어요. 저기서 바로 모든 비행체 로켓들이 조립이 되는 곳이에요. 저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부품들이 와가지고 저 안에서 조립이 돼서 이제 발사대로 옮겨가는 거죠. 멋지다. 그래서 저렇게 발사대 케이프 커너베럴 공군기지로 가서 왼쪽에 발사되고 오른쪽은 활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왜 필요할까요? 활주로. 그러게요? 저렇게 쏘면은 다 버리고 이제 돌아오면 보통 바다에 빠지니까 활주로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활주로가 저게 떡하니 있어요. 저 활주로의 용도는 우리가 나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수행했던 미션이 있어요. 바로 그렇죠. 우주왕복선. 그렇지. 우주왕복선이 착륙하고 맞아요. 돌아올 때 저 활주로를 이용을 합니다. 맞아. 걔네는 그렇게 왔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이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갈 곳은 바로 여기죠. 비지터 센터. 예, 지금 여러분 온라인 스페이스 랜선으로 센터. 지금 나사 투어 중입니다. 버추얼 투어 중이십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네. 그래서 저기 가면은 다 사진 찍으실 수 있고요. 안에 있는 시설 다 보실 수 있고 저 기념품도 사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저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은 저 발사대예요. 와. 저 발사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저 발사대가 사실은 뭐 몇 개 없는 한 두세 개 있는 게 아니라 열 몇 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겠다. 정말로 저기가 이제 약간 섬 같은 데인데 섬 해안가를 따라서 쫙 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아폴로 11호 맨 왼쪽에 저게 발사대에 이제 매달려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저 사진만 봐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 우주왕복선. 가슴이 되게 웅장해진다. 네. 멋있어요. 그런 너무 곳입니다. 귀여워. 저 발사하는 곳이 바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시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설은 아, 가장 영화에 많이 JPL.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JPL이라는 이제 제트 추진 연구소라는 그렇죠. 곳이고요. 사실은 나사 산하 기관인데 운영은 다른 기관이 합니다. 저기는 많은 연구 시설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저기는 칼텍이 운영합니다. 직원들은 다 나사 소속이에요. 근데 연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다 칼텍이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나사 직영, 그렇죠. 나사 직영이다. 직영이요. 직영이죠. 정글릭들이 와서 하는데, 정확합니다. 직영이다. 직영으로 한다. 그렇죠. 오늘. 이 JPL이 정확하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마션. 마션에 저 주인공이 뭘 찾으러 가지 이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을 해야 되니까 화성에 미리 와 있던 패스파인더를 찾으러 가죠. 네. 저런 무인 로보틱스를 만드는 곳이 바로 JPL입니다. 그다음 다른 이제 시설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는 이제 에임즈 리서치 센터입니다. 오늘 여행 잘 간다. 에임즈 랩입니다. 에임즈 랩. 에임즈 랩은 기본적으로 항법, 운항, 실험 어떻게 날르면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비행기가 운항하는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저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동 실험장이 있습니다. 풍동.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풍동 있습니다. 실험장. 풍동 실험장이 뭐냐면은 네. 바람을 우리가 비행기가 날면은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 공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주위에 공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비행기 모양을 좀 더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 이제 풍동 실험장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우주왕복선 있잖아요. 우주왕복선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풍동 실험실이 있습니다. 엄청 크다는 거 규모가. 그런 게 연구가 되는지도. 그러니까 비행기 날려면 비행기가 쫙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 보면 바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날아야만이 그 바람을 받아올 수 있는데 지상에선 날지 않잖아. 그 나는 것처럼 나는 바람을 쏴서 실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효과를 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퍼서비런스 이게 낙하산 타고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좀 적게 해가지고 저 낙하산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움직임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이런 실험들이 다 저 에임즈 랩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벌써 세 군데 구경하셨죠? 여기
여기는 어딜까요? 저희 이제 뭐 저 관제 느낌이 나요. 관제 느낌이 나죠? 예.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제 우주에 딱 항상 나가면은 카피? 그치, 그치. 도시를 하나 부르잖아요. 고유의 바다. 신호 들리냐? 카피. 어디? 휴스턴. 그렇죠. 휴스턴. 휴스턴 카피. 휴스턴 카피아를 항상을 해요. 그쵸. 복사요라는 거죠, 빨리 가서. 내 목소리 복사해오라는 어. 건데 아까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그 모든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곳이라면은 이곳은 휴스턴은 모든 통신, 모든 관제를 담당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저 휴스턴의 목적은 한동안은 없었지만 거의 10년 넘게 우리가 그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동안 계속 나사에서 중점적으로 해왔던 미션이 바로 사람을 보내는 미션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네. 우주에 보내는 미션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아폴로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달에 보냈던. 예. 그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미션들을 담당하는 곳이 저기예요. 휴스턴이에요. 그래서 훈련도 휴스턴을 받고 저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저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그동안 사람이 들어가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막업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ISS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스카이랩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우주정거장 아폴로 비행선 그 내부 시설들도 다 있었고 아폴로 13 영화에 보면은 거기가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습니까?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다 뭉쳐 있는 곳이 저기예요. 휴스턴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너무나 유명한 휴스턴 관제 시설. 관제소. 저기서 이제 성공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제 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주 공간과 비슷한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물 속에서 우주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허블 망원경을 예를 들어 고친다고 하면은 저기 안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똑같이 고장을 내놓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고장을 내놓고 저기서 똑같이 수리를 하는 거죠. 저걸 연습하는 그러네요. 거.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가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스페이스 센터. 네, 관광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 하면 항상 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게 언제냐면은 바로 가장 성공적인 실패가 일어났던 아폴로 13호 때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와야겠다. 그때 그 관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저는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닐 암스트롱 플라이트 리서치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는 나사가 저런 우주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 같은 것들도 갖고 있어요. 모든 실험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낙하 있었잖아요. 예. 우리 나사 이전에. 네. 낙하가 낙하. 하던 모든 비행과 관련된 모든 실험들을 진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아르테미스 미션 있잖아요. 예. 그 미션에서 쓸 달 착륙선의 이제 초기 모델이에요. 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엔진을 위한 저런 전투기 같은 것도 실험을 하고 저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나사라고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약간 저 우주 왕복선이 비행기 위에 매달려 있어요. SCA라는 공식 비행기예요. 저거는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체를 캐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걸 발사하는 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저거를 실험하고 만드는 데는 바로 저 닐 암스트롱 저게 우주 왕복선이 그렇죠. 그렇죠. 저기예요. 야, 저거. 저기서 저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우주 왕복선 실어서 케네디 우주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게 실는 거예요. 저 지금 비행기가 크게 있고 저 위에다가 지금 저 그 우주왕복선을 싣는 모습이에요. 저거를 저 상태로 발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 발사하는 건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옮기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날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발사하는 로켓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어느 정도 상공에서 쏘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싼 비용에 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꽤 큰 애들은 그렇게 못 쏴요. 예. 저게 말 그대로 로켓 배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로켓 로켓. 저 위에 보면 저 그림이 각각이 한 번씩 배송을 할 때마다 저 위에 박습니다. 기록을. 나 뭐 배달했다. 약간 훈장처럼. 약간 훈장처럼. 그쵸. 이게 이만큼 중요한 데가 사실은 저는 여기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암스트롱 네, 플라이 저도.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봤던 곳. GSFC. 네, 나사 고다드 스페이스 고다드. 플라이 센터입니다. 근데 사실은 플라이 센터고 막 이렇게 이름은 거창하기는 한데 여기는 한국으로 치자면은 나사가 기계연구원,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한국 천문연구원이 이렇게 약간 뭉쳐져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저 나사 고다드 스페이스 센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한국 천문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쏘아 보내서 거기에 만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그렇죠. 진행이 예. 되는 곳이에요. 엔지니어링보다 약간 사이언스 쪽에 가깝다. 그렇죠. 엔지니어링보다는 약간 예. 사이언스 쪽에 그렇죠. 가까운데 저게 이제 나사 고다드 스페이스 센터 안에 있는 제임스 웹. 저 망원경 옆에 사람 보이세요? 망원경 옆에 엄청나게 사람이 작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그 말인즉슨 저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종이 접기식으로 다 접습니다. 하나하나 다 접어서 우주선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시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막 사진을 많이 찾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마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맨 처음에 나사가 생기자마자 디렉터로 오신 분이 계세요. 베르너 폰 브라운. 브라운. 저 박사님이 오셔서 저기서 저 장소에서 네. 세턴 5 만드시고 그 다음에 ISS 야. 우리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든 설계, 조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산하 기관들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장소도 진짜. 일단 많아야 되고 하나하나 임무들이 다 특수하게 그렇죠.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랭리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모든 항공 역학, 플라이 리서치를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 네. 저기는 이제 유체 역학을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비행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그런 역학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아까 에임즈 리서치 센터에 풍동 실험실이 있었잖아요. 오. 거기가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풍동 실험실이 있는데 여기도 커요. 네. 충분히 큰데 어.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센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센 바람.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가장 센 바람. 센 바람.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이야. 우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쓸 이제 거의 달 궤도에 갈 때 쓸 예. 오라이온 멀티 그렇죠. 우주선이 있어요. 예. 이거를 만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들을 다 와봤죠. 네, 지금 진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커버를 하지 못했는데 한 두 군데 정도를 못했는데 SSC라고 그래가지고 저 밑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저기는 로켓 엔진 테스트 연구소예요. 예. 그래서 로켓만 만드는 그러니까 엔진만 우리 왜 그 밑에 나오는 그 엔진 있잖아요. 이 추진체 이것만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저기 막 그 엔진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GRC라고 해서 글렌 리서치 센터 이거는 오. 앞으로 우주 나갈 때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가는 곳이 바로 어. 저 GRC라는 곳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고작 나사 시설만 봤는데 거의 1시간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맞아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갔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머큐리 프로젝트. 저번에 이제 머큐리. 우리 나사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5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수행한 첫 번째 미션이에요. 58년도부터 63년도까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저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 바로 우주에다 사람을 쏘겠다. 음. 사람을 보내겠다. 우주 비행을 시키겠다. 그렇죠. 그래서 1961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지금 저기에 보이는 저 오른쪽에 있는 7분이 저 머큐리 프로젝트의 초대 우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7이 로고 안에 들어있나요? 그렇죠. 저 7이 로고 안에 들어있고 그렇죠. 저분들 머큐리 7이라고 불러요. 저분들을. 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저거 머큐리 7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7명이 다 갔을 것 같은데 딱 한 분이 못 나갑니다. 다 나가요. 오. 다 우주에 나갔는데 어. 딱 한 분이 못 나가요. 그분이 맨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분. 약간 밝으신 분. 네, 저분이 가려고 했는데 네. 심장 이상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심장이 뜨거워졌나요? 아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 부정맥. 부정맥. 그쵸? 부정맥. 부정맥이 있어서 못 가세요. 예, 아이고. 저 당시에는 못 가는데 저분이 막 수술 제한도 받고 뭘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고 뭘 해서 결국 갑니다. 오. 아폴로 미션에. 야. 그래서 우주에 갑니다. 머큐리 이제 프로젝트인데 저게 다 이제 쏴서 저 안에 타고 올라간 거예요. 야, 저것만 모아놔도 멋있다. 와. 저 오른쪽에 당시에 초기 맨 네. 초창기 우주복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미션이 바로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재미니 프로젝트입니다. 재민이. 네, 저 나사에서 두 번째로 하는 잼민이 아니고요. 재민이. 재민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엇을 위한 프로젝트였냐면 저 연도를 보시면 1961년, 1960년 저 때 뭐가 불붙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갈 거다 발표를 합니다. 1961년도에. 그래가지고 저 때 아폴로 계획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1960년도에.
근데 아폴로 계획을 바로 달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저기입니다. 우주에서 쏴보고 이렇게 도킹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주 유영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미니 프로젝트고요. 저 제미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바로 나사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 그죠? 아폴로 미션. 아폴로 프로그램입니다. 저게 아폴로 미션. 1960년부터 무려 12년간 보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나사에서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었으면서 가장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저 날짜를 보세요. 1972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무려 40년이 넘어요. 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몇 번인지 알면 더 놀라실 거예요. 135번을 발사를 합니다. 다섯 개가 돌아가면서 사람을 싣고 발사를 해요. 저 스페이스 셔틀은 저렇게 5대가 운영이 됩니다. 콜럼비아호, 챌린저호, 디스커버리호, 아틀란티스호, 엔데버호. 그래서 저기 총 마지막에 아틀란티스호가 2011년 7월 8일 날 마지막으로 각각이 거의 한 20번, 30번 가까운 운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맨 왼쪽에 콜롬비아호. 네. 저거는 제가 목격을 했어요. 터지는 거를. 안타깝게도. 폭발하는 거는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챌린저호도 폭발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정상적으로 30회 이상의 운용이 된 거는 이제 오른쪽에 3개의 예. 우주왕복선이고요. 그러면은 이 우주왕복선은 무슨 임무를 했냐? 바로 이 우주정거장을 짓는데 모든 이 부품들을 모듈들을 실어가지고 날라서 조립을 하는데 사용이 됐었고요. 저기 지금 우주왕복선이 우주정거장에 도킹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모든 천체 사진의 근원 허블 망원경. HST. 저 허블 망원경이 저 아틀란티스호에 실려가지고 저기 뚜껑이 쫙 열리면서 저거를 다리로 끊어가지고 저기다 올려놓고 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미션들을 수행을 해오면서 예. 많은 희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저거는 이제 당시에 86년도에 챌린저호가 이제 발사되는 장면이에요. 네, 잘 가죠. 그리고 저게 너무 안타까웠던 사건이 저게 맨 처음으로 민간인이 탔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당시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훈련이 아닌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 목적이 아닌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민간인이 처음 탄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저기 타려고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초반부터 화력이 조금 이상하긴 하다. 네. 그래서 이제 막 CNN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막 저거 얼마나 저거 안 돼. 얼마나 대참사입니까 저게. 그쵸. 아이고. 저게 대참사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던 로켓들은 이제 아예 따로 발사돼서 날아가고 저 안에 이제 아이고. 챌린저원에 타고 계셨던 7분이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아이고. 산화를 하셨죠. 덕분에 이제 계속 정비를 더 열심히 하고 모든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희생이 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콜롬비아호가 들어오면서 2006년도에 저게 지금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진입이 대기권 정상적으로 재진입 때. 예. 된다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흰 구름 정도? 그렇죠. 살짝 비행기 지나가는 정도로만 보여야 되는데 저 불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던 거죠. 훈련, 그 다음에 저런 미션 수행 모든 것을 통해서 총 24분이 이제 사망을 하셔요. 예. 그래서 저분들의 희생이 이제 아직도 나사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앞으로의 미션들에 분명히 이제 걸음이 되고 그다음에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랩미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